백평론가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른바 내란 혐의 수사를 검찰, 경찰, 공수처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고, 국회에서는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상설특검법, 또 일반 특검법 두 개를 또 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그 핵심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한 사람은 김용현 국방장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은 검찰에서 9일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네요. 그럼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혐의에 대해서 이게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라고 하는 부분은 구속되기 전에 판사가 이 법리적으로나 혐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입증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연 명백한 혐의에 그 거증 책임이 이제 검찰이 충분히 입증을 했느냐 하는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 검찰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대체로 시인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다가 실질심사를 이제 받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이 모든 혐의를 검찰에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실질심사를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의 입건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겠다는 걸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영장 전담판사는 이 서류만 심리를 하고 그렇군요. 대체로 발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현 구속영장 그 내용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고 그 내란의 수괴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은 피의자로 적시를 해서 발표를 했고, 또 공수처에서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도 하겠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사, 구속이 현실화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현재 재직 중인 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라든가 구속은 사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애환이라든가 내란 이런 그 소위 말하면 그 형법상의 위반 이외에는 소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헌법에. 내란 애환죄. 그런데 지금 사실은 내란 애환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수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검찰은 검찰대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먼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내란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직권남용을 겸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연결된 내란죄 피의자로 지금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이라든가 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건의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에 적시를 한 것이거든요. 공모관계이고 그다음에 수개로서. 그래서 이제 이 검찰에서 이 부분이 직권남용을 포함한 내란 수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그 법의 그 관점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또 별도로 김용현 압수수색 공간이라든가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몸은 경찰이 신병을 했죠. 그리고 물증은 경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지금 신병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트랙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지금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찰과 검찰은 공수처가 상위 기관으로서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공수처 법에 보면 이 수사 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면 이첩을 하게 되는 항목이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첩을 하지 않거나 불응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공수처법에. 이게 이제 맹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이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할 리가 없죠. 네, 더군다나 공수처가 무슨 수사 능력이 현재로는 지금 있습니까? 알려진 바로는 최산병 예. 그 수사도 1년이 넘도록 결론도 그렇습니다. 못 내는 그런 기관이 네.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15명의 검사와 30여 명의 수사관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투트랙의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검찰에서는 오늘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서 여인영 네. 방첩사령관 네. 또 지금 신병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두 사람을 다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본다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그 수사의 정점이라고 하는 이 퍼즐 맞추기 게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퍼즐 맞추기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지금 현재는 검찰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까지 받았다는 사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충안파 라인이라고 하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핵심 형태로 아닙니까?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지시를 받고 사전에 이 계엄을 모의했다라고 하는 지금 폭로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방첩사령관까지 이제 형사 처벌을 하면서 결국은 그 정점 구속영장이 적시되어 있는 내란 혐의의 수괴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정치권에 해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뭐 우리 교수님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찌라시 정도는 아닌데 지금 박세영 고검장, 그다음에 한동훈 현재 그 당 대표, 국힘 당 대표와 사실은 현대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연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박세연의 그 부친인 박순영. 검찰총장이죠. 옛날에. 박순영 중수부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진영구 한동훈 장인인 한동훈 대표의 장인인 진영구 검사장도 지금 박순영 그러니까 박세연의 부친과 그 다음에 한동훈 장인인 진영구 검사장하고도 굉장히 돈독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상당히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동훈 대표 쪽이나 그 다음에 서울 고검장 박세영 고검장의 특별수사단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그 검증되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팩트에 입각해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상황에서 처벌을 받는 게 어느 기관이 가장 나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수사 기관일 수 있다.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검찰 손에 구속이 되는 게 그나마 상당히 좀 안전한 수사 기관이다. 볼 수 있는 분석이 나옵니다. 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친정이라고 하니까 검사가 수사하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 보여지지만 그러나 검사들이 수사하는 수사 역량이 무슨 공수처라든가 경찰보다 높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합니다. 김건희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이가 집권하면 검찰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뭐 기소청으로 바뀌겠죠. 결국은 수사는 모두 수사 파트는 모두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간다고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봐줄 리도 없고 결국은 또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은 법원에서 내리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세현 현 서울고검장 특수본부장 또 부친인 박순영 전 검찰총장과 진영구 전 공안부장 그런데 검찰들은 다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근무를 20여 년 따져보면은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 중앙지검장이 탄핵을 안 당했으면은 당연히 중앙지검장이 수사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탄핵을 당해버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서울고검장뿐이 없어요. 신문영 검찰총장이 할 수는 없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것은 한동훈을 비난하기 위한 일부 유튜버들의 이야기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수사하는 겁니까? 과거 전직 대통령은 수사한 게 있어요. 네, 노무현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현직 대통령은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현직 대통령 수사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혐의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형법상은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내란 애완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말씀을 하냐?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이 출장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 수사.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수사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메일을 이용한 질문, 소위 말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의 서면 조사가 또 가능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지만 내란 혐의가 있는 대통령에 있어서 그런 그 수사 진행이 된다고 하면 또 국민적 비판이 엄청 거셀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정한 장소 내지는 직접 특별 그 수사본부에 소위 말하면 그 출석을 해서 거기서 조사받는 모습도 뭐 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대통령 간저로 돌아가고 나서 뭐 이런 경우는 만약에 실질 심사가 사실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아마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거부를. 네, 그렇다고 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기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계엄을 선포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통치권의 행위로서 과연 이걸 내란의 목적범이거든요. 내란의 목적으로 과연 계엄을 선포를 했느냐 아니면은 그 참모 소위 말하면 그 국무위원이나 이런 그 국무위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 시행은 했지만 실질적인 내란 목적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은 안 된다라고 하면 기각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돼서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내란은 수개란 말이에요. 그럽니다. 수개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소환돼 갖고 수사를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전직 대통령이었어요. 전직 대통령이었죠.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정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참고를 할 사례가 없는 거죠. 전대미문의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구속이 되든 아니면은 뭐 불구속 수사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사실은 정지된다고 보는 게 원칙이죠. 물론 법적으로 보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의 유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리라든가 그다음에 사고가 이제 있을 때 대통령 직무를 정지 내지는 정지가 되거나 당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대행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형사소추가 내란죄로 됐다고 했을 때 사고로 간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지금 형법학자나 헌법학자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사고 상태로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직무가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직무가 정지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고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수 의견도 사실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총리가 만약에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탄핵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이 소위 말하면 그 형식상의 결재는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시행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또 대행이 할 수가 없다는 또 그 해석이 있습니다. 소수설도 있죠. 네네. 그래서 이런 군 통수권이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야죠.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국정의 동력이 상당히 추락되는 또 만약에 그 전쟁이 발발을 가설로 했을 때 과연 군 통수권자의 역할은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대두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 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외교 국방 그런 업무까지도 정지된다. 해갖고 좀 의견이 달라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 이야기는 법적인 거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언,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해석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국지전 내지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권한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체절명의 지금 국가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한 그런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 게 현재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은 당연히 한덕수 네. 총리가 1착으로 네. 제1번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지금 법에 따르면은 최상목 기교과외입니다. 기교과외. 아 그러네요. 기재부 그다음에 교육부 과학방송 과기정통부 유상임 그다음에 마지막에 외교부 조태열. 네. 그래서 기교과외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 이렇게 이 순으로 직무대행이 되는데 뭐 거기까지 내려갈 리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고발도 하고 탄핵까지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상목 네.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을 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 야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라 기재부 장관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은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서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네, 부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의결을 할 때 국무총리가 부서를 해야만 이게 의결이 이제 그 통과가 되는 이제 그 선례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야권에서 볼 때는 국무총리가 부서를 해서 사실은 내란의 동조자다 이런 형태로 지금 탄핵을 하고 있지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 상당히 간곡하게 대통령께 계엄을 선언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제까지 보면 4조 원의 매도, 그 다음에 시총이 거의 100조 가까이 날아갔다는 지금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경제적인 측면을 야권에서는 생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사실은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응을 하는 걸 선호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중론입니다. 예. 아무튼 누가 대응을 하든 뭐 나라가 정말 누라는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제일 문제죠. 경제가 지금 거의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큰일이에요. 빨리 수습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정치권에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산층 이하가 지금 지갑을 닫는다는 게 여기저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중소 상공업자 내지는 영세업자들이 평균 30% 가까이 손님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매출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고영신 TV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보면 택시가 홀하지 않으면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택시가 거의 보이지 빈 차가 안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은 도처에 보면 빈 택시가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제가 어제 그 어떤 포럼에 갔다가 11시 반에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택시 기사분 하소연이 정말 손님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계엄 당국이 빨리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계엄 정국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영을 떠나서 빨리 종결이 되는 게 국민들의 이 어떤 편익이나 걱정, 불안을 덜어주는 계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